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제6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1번부터 20번까지고요. 두 번째 시간에 21번부터 마지막 40번까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죠. 다음 중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공익성, 유동성, 수익성 이런 거 있었죠. 자, 1번 생명보험 자산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이 되었다. 자, 이 문장이 일단 좀 어색하네요. 생명보험은 민영이죠. 민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는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익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된다. 얘는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다수의 국민들이죠. 다수 국민들이 소액을 이렇게 다들 납부를 해서 형성된 자산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생명보험 자산은 대부분 장래의 보험금 지급, 장래의 보험금 등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일시에 보험금 지급이 집중되는 것을 대비해서 유동성,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도 일정 부분 확보해야 된다. 얘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의 괄호 안에 단어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딱 보이십니까? 예, 이건 딱 보이셔야 될 정도로 암기가 꼭 필요합니다. 계약자 배당 유배당이죠. 예. 보험 안내 자료에 장래의 계약자 배당에 대해서는 예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 사항이 있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연금보험, 계약자 배당에 있는 연금보험인 경우에 직접 몇 년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배당 예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청약철에 대한 설명, 청약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보죠. 1번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죠. 얘는 맞네요. 단기 여행자 보험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건강상태 지원, 진단계약이죠. 계약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얘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이건 뭐냐면 해외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고증명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해외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도 유효합니다. 예, 사고증명서로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번 한번 보죠. 보험회사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약관에서는 회사의 조사권을 정하고 이에 대해 계약자가 협조토록 하고 있다. 자, 이게 1번하고 2번 지문이 최근에 정답이 됐든 아니면 지문 문제가 됐든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일단 협조토록 하고 있다니까 얘는 일단 맞는 지문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가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청구를 해야 한다. 대리인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맞는 정답은 2번이네요. 5번 보겠습니다. 통지 의무.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통지는 보험 수익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피보험자 다 지급 사유 통지는 해야 되는 의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틀렸죠. 2번 보험계약자의 주소 변경은 통지 의무 대상이죠. 통지 의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수익자의 주소 변경도 통지 의무 대상에 해당이 되죠. 3번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로 발송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일이 지났을 때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 얘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주소 변경에 대한 통지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알렸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최종으로 알린 주소로 발송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도달한
데 필요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일단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6번 보겠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설명이네요.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계약 내용 변경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가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을 하게 된다. 줄이는 거죠.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얘가 맞는 지문이네요. 자, 이 문장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예, 여러분께서 꼭 눈에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2번, 3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시에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죠.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2번 틀린 지문이죠. 3번 보험 종목의 변경은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 체결에 해당하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보기의 내용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보죠. 가, 보험계약 대출 사실을 보험수익자에게 제공할 수 있죠. 가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 아니면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나, 모집 과정에서 회사 제작의 보험 안내 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약관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나는 틀렸으니까.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다는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계약의 기납입 보험료 범위가 아니라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라는 어떤 지문인지 한번 살펴보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죠. 예,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8번 보죠. 다음 중 클레임 업무 담당자. 자, 클레임 아니면 언더라이팅에서 반드시 시문장 하나씩 나오죠. 그 중에서도 클레임 중에서는 클레임의 정의와 함께 업무 담당자의 업무 요건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약관 및 보험 관련 법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FKLU 자격증은 언더라이터 자격증이죠. 보험 계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FKLU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이거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인의 윤리 강령과 관련이 없는 거. 1번 새로운 보험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됩니다. 성실봉사 다 맞는데 주주가치 극대화. 뭐 거저주는 문제 같네요. 주주가치 극대화와 보험인의 윤리 강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됩니다. 보험회사의 수익 극대화 이런 표현도 한 번씩 나왔었죠. 10번 다음 중 보험 사기의 특성, 보험 사기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입증 곤란합니다. 사고 발생 시점과 보험금 청구하는 시점이 기간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시간이 훨씬 뒤에 발생이 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훨씬 지나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입증은 곤란합니다. 다른 보험 사기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개인화. 자, 이제 이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 보험 사기 특성, 보험 사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조직화되고 있죠. 나이도 저연령화, 자꾸 어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성입니다. 개인화는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개인화가 이 보험 사기와 관련돼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기억을 이 부분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보험 대리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보험 대리점은 특정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합니다. 자, 이거 하는 게 보험 대리점이죠. 보험료 수령합니다. 영수증 발급도 합니다. 보험계약 인수심사, 얘가 좀 아니죠. 인수심사는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의 기능이죠. 보험금 지급심사도 대리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이 길잖아요. 그죠? 지문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함정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곳도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실 때는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그래도 다른 거하고 다른 지문과 잘 구별이 안 간다, 정확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문 긴 게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2번, 보험 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생명보험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대리점 등록을 해야 한다. 자, 위탁 계약은 생명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거죠. 등록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대리점 등록 업무를 또 누가 합니까? 생명보험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얘는 맞는 지문이네요. 3번, 보험대리점은 여러 생명손해보험회사와 계약 체결을 통해서 보험 모집, 여러 회사 또 생명손해보험 다 할 수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틀린 지문은 1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이종의 다른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죠. 1번, 보험업법령에서는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와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양측 모두의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들 이 금지사항이 무엇이냐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문제의 추세는 이게 보험회사의 교차모집 보험회사의 금지사항이냐 아니면 교차모집 보험 설계사의 금지사항이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정도만 상식적으로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셔도 충분히 푸실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번,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한 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교차모집에 해당이 됩니다. 2종이니까요.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규정을 하고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제3보험업도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 본다.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2종이기 때문에 생명보험 설계사가 한 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당연히 2종에 해당이 됩니다. 예, 2종이 아니라 다를 2종 교차 모집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3번, 교차 모집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 종목별 등록 요건을 갖추어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자, 이 지문은 조금 이제 출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험 종목이 뭘 뜻하느냐. 이제 실질적으로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업종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 종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좀 틀린 지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보험 종목이 아니라 정확히는 보험 업종이죠. 그 다음 교재에는 보험 업종이라고 또 표현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워딩이 보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교재는 보험 계약의 종류라고 이렇게 딱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도 약간 좀 이게 보험 종목이 이제 개념이 저희가 정확하게 어디까지냐 이렇게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의 워딩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부분 고려하셔서 눈으로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특별이익 제공. 특별이익 제공은 뭐 여러분께서 우리 앞서 보셨던 연금보험계약 유배당 5년 직전 5개년 실적 얘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중요도로 얘도 암기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 그리고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자, 우수 인증 설계사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도입 취지와 거리가 먼 것은 인증 기준이나 뭐 이런 건 아니네요. 도입 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 우수한 생명보험 설계사의 자긍심. 우수한
설계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업 현장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얘는 맞네요. 2번 보험 계약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우수한 생명보험 설계사들에게 더 많은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별화하겠다.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당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다. 얘는 좀 거리가 먼 지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개인형 퇴직연금 보호 대상이죠. 변액보험 주계약. 변액보험 주계약은 얘는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안 되죠. 특약 맞습니다. 그래서 변액보험과 관련된 예금자 보호 대상은 특약과 최저보증금이죠. 이 두 가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공시 항목과 공시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공시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두 문제까지 나오지요. 1번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 항목과 정기 결산 공시. 결산 공시는 정기 공시를 말하는 거죠. 임시 결산 공시와 결산 공시 항목은 동일하지 않죠. 당연히 임시 결산 공시 항목이 결산 공시 항목보다는 좀 적습니다. 중요한 것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지문입니다. 2번 결산 공시는 매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 얘는 맞죠. 3번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는 분기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바른 정답 지문은 2번이 되겠네요.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좀 보험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죠. 매년 금융 민원 중 보험 업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불행히도 맞는 지문이죠. 2번 금융감독원에 금융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우편, 팩스, 인터넷 통해 접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는 없다. 인터넷,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이 지문도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자주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표현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틀렸습니다. 3번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 민원 분쟁 발생 시에 생명보험협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민원은 전혀 상관이 없죠. 생명보험협회는 민원 제기 접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답형 좀 쉬운 문제가 많네요. 이번 문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개인형 퇴직연금 IRP죠. 예, 연금계좌에 포함이 되죠. 연금저축보험 당연히 되죠. 저축성보험하고는 연금계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저축성보험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퇴직소득의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다르게 서로 성격이 다른 과세 방법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내지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자, 퇴직소득은 항상 뭐하고 같이 가야 되냐면 양도소득하고 같이 여러분께서 묶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장기간에 걸친 소득이기 때문에 그 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분류 과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알맞은 금액은 얼마인가? 이 문제도 무진장 자주 나오는 문제죠. 간편장부 대상자, 보험설계사의 간편장부 대상자 적용 요건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설계사. 직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얼마? 7,500만 원 미만인 보험설계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7,500만 원 암기하셔야 되는 금액입니다. 얼마요? 7,5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20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1번부터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